2번 바이블 3단원이고요. 3단원의 제목은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안에 크게 꼭지는 2개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부등식의 증명이고 두 번째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게 절대부등식의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거든요. 지금 책에 보시면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부등식뿐만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이름 달려있는 게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포인트고요. 요 위에는 애들은 그래서 걔네를 증명하는 방법, 증명하는 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거 보시면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실수라는 걸 충분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요. 몇 개만 보고 가자면 이런 건데 A가 B보다 크면 뺐을 때 0보다 크대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죠? 둘 다 0보다 크면 더해도 0보다 크고 곱해도 0보다 크대요. 역시나 당연한 소리고요. 지금 요 가운데 껴있는 양쪽 화살표 이건 필요충분 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 더 큰 녀석은 제곱해도 더 크더라. 혹은 루트를 씌워도 더 크더라 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둘 다 양수라는 거고요. 둘 다 음수면 아예 이걸 그냥 참고로 만약에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상태라면 그때 A가 B보다 크되 A제곱이랑 B제곱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아예. 그죠? 둘 다 음수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더 큰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4 될 거고 얘는 9 될 거거든. 그지?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제곱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고 루트를 씌우는 건 안 돼요. 둘 다 음수니까 루트 씌우면 허수고요. 허수는 누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고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상태야. 그 상태면 A가 B보다 클 텐데 A제곱이랑 B제곱은 알 방법이 없어요. 둘이 부호가 다른 상태였으면 제곱했을 때 둘 다 양수인데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건 다 양수인 경우만 보게 될 테니까 둘 다 양수인지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더 큰 녀석은 제곱해도 더 크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또 쓸 거냐면 괄호 1번에 있는 너무 뻔한 얘기 있죠.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다. 이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툴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둘이 빼서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앞에 게 더 큰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는 둘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빼기 불편하면 제곱해서 둘이 빼는 거야. 만약에 A, B 둘 다 양수인데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0보다 크대. 그 말은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는 거고 그 말은 A가 B보다 더 크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 좀 이따 요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거 뭐 이거 네 번째 거 보시면 뭐 그냥 제곱하는 거 절대값 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A제곱이 0 이상 당연한 소리죠. 절대값 A도 0 이상 당연한 소리고요.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둘이 더하면 당연히 0 이상이지.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둘이 더하니까 0 이상.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절대부등식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다섯 번째 것도 보시면 요거는 부등식은 아니지만 항등식 할 때 우리 하던 거예요.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해서 0이라는 건 제곱한 거 둘 다 0 이상인데 0이라는 건 얘도 0일 수밖에 없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죠. 우리 좀 전에 필요충분 조건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더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6번에 있는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A가 양수면 둘이 완전히 같은 거고 A가 음수면 요거는 양수고 요거는 음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눈에 잘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그냥 제곱한 거랑 같다. 이것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 떼는 거야. 양수를 만드는 거고 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될 거잖아요. 어쨌든 둘 다 양수가 되더라 라는 뜻에서 절대값을 제곱한 건 그냥 제곱한 거랑 같아요. 그런 소리고요. 절대값 있는 걸 둘이 곱하면 그냥 한 번에 곱해서 절대값 한 번만 씌워도 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밑에 보시면 아까 말한 두 수나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원래는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빼서 0보다 크면 왼쪽 게 큰 거고 빼서 0보다 작으면 오른쪽 게 큰 거지. 두 번째는 원래는 뭐냐면 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둘 다 양수라면 나누어서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용해서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칠판 봐. 뒤에 보지 말고. 투시하지 마시고. 둘이 나누어서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크다는 거고 둘이 나누어서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다는 거라고. 그죠? 이 뭐 둘 다 양수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괄호 2번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빼기 불편하면 제곱해서 빼가지고 대소를 비교해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 B 사이의 대소관계는 A 제곱과 B 제곱 사이의 대소관계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빼기 불편하면 제곱해서 빼도 되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루트가 달려있는 녀석. 그냥 빼기 불편하죠. 아니면 절대값이 달려있는 녀석. 아까 말했지만 제곱하면 절대값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요 위에 이 내용들은 뒤에 읽어보시면 한참 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정도 선에서 얘는 마무리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말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대요. 요거랑 비슷한 걸로 누가 있었냐면 우리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때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인데 그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에요. 그게 방정식이라고요. x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서 쟤를 쳐다보면 우리는 x가 뿔마 1이야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풀잖아요. 방정식을 푼다 그러지. 뿔마 1은 이제 또 칠판 앞을 보고 있어. x가 뿔마 1 그러면 이 방정식에 해 그러잖아요. 걔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지.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참이지만 그 외에 다른 값이면 거짓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해를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다인데 경우에 따라선 이런 거 있다고. 2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1이야. x가 들어있는 식이야. 그런데 이런 건 방정식이라고 잘 부르지 않죠.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 이렇게 부른다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얘는 참이니까. 그죠? 얘는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지만 얘는 참거짓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값을 넣든 항상 참이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 그랬다고. 부등식으로 넘어와 보면 x제곱이 1 이상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셔야 그게 부등식을 푸는 거죠. 맨날 참은 아니잖아. 뭐 막말로 x에 0 집어넣으면 거짓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범위에 있는 값들이나 이 명제를 참이 되도록 한다고. 그게 아니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데 x제곱이 0 이상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얘는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이건 무조건 참이잖아.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요. 좀 어처당토 없지만 이런 것도 무조건 참이야. x제곱 마이너스 1 이상 이 무조건 참이라고요. 무엇을 집어넣든.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방정식, 항등식 사이의 관계랑 비슷한 거지.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거 했을 때 부등식은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는 거였다면 오늘 하는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참이 되는 거. 0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0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인데요. 그지요? 네. 그렇지요. 네. 에? 그래서, 잘했어.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생긴 건 절대부등식이라고요. 그래서 요런 녀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저 위에 오는, 쌤, 네. 절대부등식은 항상
그죠? 보통 이제 왜냐면 부등호는 누가 크냐 작으냐인데 실수여야 대소를 비교할 수 있어요. 허수는 누가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크기를 가진 숫자가 아니어서. 위에 보시면 아까 부등식 증명이 이용되는 성질이라면서 여기 4번 있는 거 보죠.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A가 어떤 값을 갖든 항상 참이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쉽게 하자고 x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 그랬는데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이 0 이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0 이상. 이런 거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요거를 약간 변형하면 이런 것도 된다. a-b의 제곱이 0 이상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이거 당연히 0 이상이에요. a, b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2ab를 우변 넘기잖아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 이상이래요.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a, b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게 되죠?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요 2ab 우변으로 넘기면 이해 되는 거거든요. 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건데 얘를 지금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걸 쳐다보고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보다 맨날 크대. 그럼 얘가 맨날 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걸 빼보자는 거야. 즉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자는 거야. 넘기면 이렇게 생기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잘 보면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이네. 여기서 이걸 뺐더니 0 이상이네. 그러니까 얘가 항상 크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절대부등식들을 볼 거다 이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도 밑줄 그어진 거 몇 개는 봐야 하니까 넘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첫 페이지에는 뭐 여기 실수들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뭐냐 이거 바이올 포커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정리되어 있어요. 너무 뻔한 내용인데 뭐 중요하니까 나왔겠지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챕터 2번에 보시면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1번은 둘이 빼서 부호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건 1번이고 요게 2번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특히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루트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엔 바로 빼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날리거나 절대값을 날린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는 루트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주로 쓰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 건 뭐 여기 둘이 나누어서 1보다 크냐 작으냐인데 이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나누어서 1보다 크냐 작으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빼서 0보다 크냐 작으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 개념 콕콕은 알아서 풀어보세요. 풀어봐. 해수가 빼먹지 말고. 예제 1번부터 가보면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클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예요. 당장은 이렇게 쳐다보면 얘랑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했지만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둘이 빼서 0보다 큰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인데 지금 A랑 C가 이렇고 B랑 D가 이렇다는 거지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나누기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를 통째로 뺄 거예요. 뺀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AB 더하기 CD에서 AD 더하기 BC를 뺄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풀어보면 AB 더하기 C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 묶으면 A로 묶이겠죠. AB랑 AD니까 A로 묶으면 B 마이너스 D가 되고요. 얘랑 얘는 C로 묶인다. 그죠? 근데 C로 묶을 건데 C로 묶으면 D 마이너스 B거든요. 좀 배기 싫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C로 묶는다고. 그러면 요건 B 마이너스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BC 더하기 CD 이렇게 생겼다고요. CD랑 마이너스 BC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B-D로 묶일 테니까 A-C, B-D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좌변에서 우변을 뺀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런데 얘는 이 식에 따르자면 A가 C보다 크니까 A-C는 0보다 크죠. 이거 양수예요. 그리고 B가 D보다 크니까 B-D도 양수예요. 얘도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란 이야기니까 곱한 게 0보다 크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게 더 크구나. 얘가 증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그냥 쳐다보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증명하게 될 부등식들은 사실은 거의 뻔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아 어떻게 하는구나 대충 감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증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봤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너무 더러워. 막 루트랑 절대값이 떡져 있으면 제곱한 걸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싶을 때 좌변에서 우변 빼라고. 얘를 잘 정리해보면 뭔가 힌트가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는 이제 절대값이 막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빼기는 약간 불편해요. 좌변이 이거고 우변이 이거라서 빼는 것이 약간 불편하다고.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거라고요. 그래서 좌변부터 제곱해보면 이거 쓰고 갈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한 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 이거를 빼볼 텐데 그럼 좌변은 이거 제곱할 거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요거 더하기 요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A제곱 절대값 A 제곱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다는 건 그냥 곱해서 한 번만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오는 요 녀석은 식 전체의 절대값이고 그걸 제곱한 거니까 이 전체의 절대값 자체가 제곱이랑 만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요. 얘는 절대값이 남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값 전체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A제곱은 사라지고 B제곱도 사라지고요. 남는 건 이 절대값 AB에서 이 AB를 뺀 녀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 곱하기 B가 양수면 이건 그냥 2AB고 거기서 2AB를 뺄 거니까 빵이에요. AB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튀어나올 거거든요.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가 달려야지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4AB는 양수야. 음수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비록 달고 있지만 AB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갖더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절대값 AB에서 절대값 그냥 AB를 빼는 건데 앞에 우리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다고. 절대값 A랑 A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항상 크다고. 이건 맨날 양수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를 따져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 A를 넘겨보면 절대값 A에서 A를 빼면 0 이상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실수의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라고요. 맨 앞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보면 절대값 AB에서 AB를 빼면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제곱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제곱했어요. 그 둘을 뺐는데 0 이상이래. 그러니까 가운데도 왼쪽에 있는 게 크거나 같더라. 이런
등호가 만들어질 거고요. 문제에서는 뭐 증명하여라 하니까 요 정도 증명하고 끝나면 되는데 정아야 여기서 하나만 더 등호가 생길 때도 있고요. 0보다 크다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등호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등호가 생겼다는 건 빼서 0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0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절대값 AB랑 그냥 AB랑 같을 때 등호가 생기겠죠? 절대값 AB랑 그냥 AB랑 같다는 건 AB가 양수라는 거예요. AB가 0 이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AB가 둘이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더라. AB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절대값 그냥 벗겨질 거니까 똑같은 거고요. AB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같은 거고요. 대신에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달라지면 그때는 왼쪽에 있는 게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절대부등식에서 등호가 언제 발생하는지도 꼭 알아두셔야 할 주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가서 앞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바이블 포커스를 살짝 보면 요 밑에 이제 이름 달린 절대부등식 중에 아주 유명한 녀석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것이 나와요. 보시면 기억해야 할 식은 요 녀석이에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긴 순서를 그대로 싹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식은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고요. 뭐 증명도 할 건데 증명은 증명이고 증명한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달달 외워야지 뭐. 부동호의 방향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세 덩어리를 외우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오는 건 잘 안 쓰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세 세트를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오는 녀석이 산술평균이라는 거고 두 번째 오는 녀석이 기하평균이라는 거고 세 번째 오는 녀석이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생겼더라. 부등호가 왼쪽에 있는 게 항상 더 크거나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쓰게 될 건 앞에 있는 거 두 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따가 뭐 산수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값을 찾는 걸. 그래서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산술평균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균값,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는 평균 점수, 시험 보고 평균 점수 내는 거예요. 두 과목이면 더해서 2로 나누죠. 세 과목이면 더해서 3으로 나누죠. 다섯 과목이면 다섯 과목 점수 더해서 5로 나누잖아요. 그게 평균 점수죠. 산술평균이 바로 딱 그거예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래서 얘는 어려울 게 없어요. 더해서 반띵, 그게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이거 이제 설명하자면 약간 복잡한데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A라는 선분의 길이가 하나 있고 B라는 선분의 길이가 있어. 그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과정은 사실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라고 보면 이것의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넓이가 똑같이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봐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 거냐면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루트 AB랑 루트 AB를 곱해야 A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의 기하평균. 그래서 얘는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왜 이거인지 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얘는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고요. 얘는 곱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요. 이 루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 언제 했지 우리? 참 특강 때 했나? 무리식 그죠. 무리수 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루트가 뭐죠? 이거 약간 옆길로 새네. 루트 A가 뭐지? 루트 A가 뭐냐? 이 루트라는 건 한국말로 줄줄이 풀었으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2학년 때 가면 배우겠지만
루트라는 건 마치 2분의 1제곱과 같은 거거든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둘이 곱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 거고요. 이걸 다시 제곱하면 a, b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더한 거를 반띵한 거야. 2를 곱하면 다시 합이 되는 거고 얘는 제곱하면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둘 사이 관계는 나중에 또 2학기 때 되면 한 번 더 볼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어쨌든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고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이고요. 조화평균은 요거도 옛날에 그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보시면 조화수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꽤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얘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역수를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할 거야. 역수 취한 것의 산술 평균을 다시 역수 취할 거야. 다시요. A랑 B가 있는데 이 둘을 역수 취할 거야. 역수 취한 것의 산술 평균. 뭐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2분의 분자가 A, B분의 A 더하기 B예요. 요거 번분수 해결하시면 2A, 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역수 취한 것의 산술 평균, 이것의 역수. 얘가 조화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데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딱히 쓸데가 없어요. 말했지만 이거 세 개가 세트여서 배우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두 개 가지고 문제 풀 거거든요.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정아야, 꼭 알아야 하는 두 개가 뭐라고요? 이거 두 개는 꼭 아셔야 되고요. 얘는 까먹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아셔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잠깐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얘네 셋 사이에 절대부등식,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방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 둘 사이에 누가 더 큰지를 증명할 거야.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b랑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볼 텐데 누가 더 크냐 작으냐는 어떻게 비교한다고? 둘이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둘을 빼볼 텐데 빼려고 보니 여기 루트 들어있거든요. 좀 빼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제곱을 해서 빼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제곱할 거고요. 얘도 제곱할 거고요. 그래서 요 둘을 빼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왼쪽에 있는 녀석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통분해보면 4분의 4ab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여기 빼기 4ab여서 빼기 2ab로 바뀌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분자 완전제곱식이죠.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거 제곱한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제곱한 거 빼서 0 이상이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사이의 대소관계는 왼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제곱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둘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루트 ab는 얘는 어차피 양수예요. 루트를 씌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요 안에 a 곱하기 b가 들어있는데 a 곱하기 b가 음수면 허수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양수여야 되고요. 좌변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b 저것도 양수여야 돼요. 둘 다 양수여야 제곱해서 뺄 수 있다고. a 더하기 b가 양수여야 돼요. 그럼 다시 a 곱하기 b도 양수고 a 더하기 b도 양수래. 뭔 얘기야? a도 양수, b도 양수. 둘 다 양수란 이야기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엔 항상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는데 언제냐면 A도 0보다 커야 하고 B도 0보다 커야 해요.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면 이 녀석은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 등호는 언제 생기냐면 아까 앞에 증명에서 0 이상 그랬는데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고 살펴보면 완전 제곱한 게 0이 되는 순간은 이 안에 들은 게 0일 때잖아요. 얘가 0이라는 건 A랑 B랑 둘이 같을 때다 그 얘기거든요. A-B가 0일 때 제곱한 것도 0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둘이 같으면 0이 돼요. A랑 B랑 둘이 같으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이 된다고. A랑 B랑 둘이 같으면 등호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뒤에 괄호에 보통 뭐라고 써있냐면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이렇게 써있어요. A, B 둘이 같은 값이면 얘도 A 더하기 A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A고요. A랑 A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니까 A예요. 둘 다 A라고. 그래서 A, B 둘이 같으면 등호가 생기더라 라는 말이고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결국 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좌변은 A와 B의 합이고 우변은 A와 B의 곱이에요. 합을 반으로 나눈 거고 곱에다 루트 씌운 거거든요. 보통 뭐 할 때 쓰냐면 합이 항상 일정한 값일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든가 정아야 목 부러지겠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든가.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비어있을 때 합이 항상 나오면 곱을 물어보든가 곱이 항상 일정할 때 합을 물어보는 경우에 이거 쓰게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보시면 그냥 나와 있으니까 보자면 다 칠판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보시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 그러면서 산술평균이 뭔지, 기하평균이 뭔지, 조합평균이 뭔지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 기하평균은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달라요. 얘는 지금 성장률 이런 거 얘기했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A배 되고 B배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B배 되는데 한 번에 얼마씩 된 거냐? 그럼 루트 AB씩 된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조합평균은 됐고요. 그래서 그 셋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다인데 요 부등호의 증명도 이거 자체를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얘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지금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건 나중에 두 번째 바퀴 돌 때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요것만 일단 알자고요, 우리. 그래서 저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등호를 증명하는 건 말했지만 그냥 빼는 게 귀찮은데 얘는 그냥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루트의 제곱 이렇게 불쌍하게 뭐 불쌍한 게 아니지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써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제곱해서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이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증명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차저차 잘 바꿔보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거 꽤 중요해요. 둘 다 양수여야 한다는 거. A, B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항상 성립하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더라 라는 거고요. 요 식은 이거 왠지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막 풀면 물어볼 것 같아서 그런데 잠깐 눈 좀 떠. 잠 좀 깨시고. 얘를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루트 AB인데 이 2분의 A 더하기 B를 쓰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A 더하기 B에 2 루트 AB 이렇게로 2를 넘겨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텐데 선생님 갑자기 2를 왜 곱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지금 잔 거야. 졸라 궁금하겠지 나중에? 저 2는 어디서 났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잖아. 분모 2 쓰기가. 그래서 원래 식은 이건데 이렇게들 많이 푼다고요. 어차피 우린 요것만 가지고 문제 많이 풀 거니까. 그래서 둘이 더한 거 2배 루트 AB 이렇게 생겼다고요. 일단 문제 풀 때 이렇게 많이 풀 거니까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생겼죠?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깜짝이야. 요거까지, 아니, 뒤에 문제 먼저 풀고 와서 봅시다. 뒤에 산술기하 문제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로 올게요. 3번 뭡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그래서 써먹자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인데, 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최소값, 그리고 최소일 때 A를 구하세요거든요. 보시면, A랑 A분의 4를 더하고 있어요. 이거 둘이 더하고 있다고. 그런데 요 두 개의 숫자는 유심히 쳐다보면 얘랑 얘랑 둘이 곱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숫자죠. 다시 써놓고 가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건 항상 이런 부등호를 가지게 되는데 좌변은 합이고요. 우변은 곱이에요. 근데 지금 뭐 물어봤냐면 합을 물어봤다고. A랑 A분의 4의 합. 두 개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 두 숫자 곱했더니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A랑 A분의 4를 A, B에다 꾸겨 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2배의 루트의 A, A분의 4. B 대신에 A분의 4 쓴 거예요. 써놓고 나서 보면 우변은 이렇게 싹싹 날아가고요. 루트 4니까 2죠. 그래서 2 곱하기 2 할 거니까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랑 얘의 합을 물어봤는데 저거 두 개는 곱하면 항상 일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다 갖다 꽂아 넣으면 이 둘의 합이 항상 4보다는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말이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이 4구나 라는 거고요. 최소가 될 때 A는 도대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얘랑 같을 때예요. 얘네 둘이 같을 때 4라는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우리 아까 여기서 등호 언제 생긴다고 했냐면 A랑 B랑 둘이 같을 때 그랬거든요. 요 숫자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고요. 요 숫자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생긴다고요. 둘이 더해서 4인데 둘이 같대. 얼마란 이야기야? 하나가 2란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A가 2일 때 최소값은 4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뭐 미친 척 다른 숫자 집어넣으면 4보다 큰 거 나올 거예요. 뭐 A에 1 이런 거 집어넣어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1분의 4니까 둘이서 하면 5잖아요. 그죠? 더 큰 숫자 나올 거라고요. 얘가 가장 작은 값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우는 중이니까 보면 그래도 그냥 풀 수 있는데 이거 내년도 아니야. 기말고사 때 갑자기 이런 거 나오면 아니 그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 형이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심심치 않게 나와요. 내년에도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거 보면 2번 아유 놔둘까요? 보니까 얘는 얘대로 저거랑 똑같이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숫자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최소값을 가져요. 얘도 얘대로 최소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4A랑 A분의 1이야. 산술평균을 쓰잖아요. 2 루트 4A랑 A분의 1이야. 그럼 약분돼서 4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은 4구나. 얘는 A랑 A분의 1이에요. 2 루트 A랑 A분의 1이야. 계산하면 2예요. 그래서 요거 최소값은 2구나. 그래서 둘이 곱해가지고 8이야. 틀렸습니다. 왜 틀렸게? 틀렸어! 왜 틀렸어? 그래도 한번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지 않을까? 아니야? 왜 틀렸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그래, 마음속에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틀린 이유는 얘는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4가 되는 게 맞아요. 언제? 얘랑 얘가 같을 때.
둘이 더해서 4래 각각이 2일 때겠죠? 그러니까 이건 A가 2분의 1일 때 4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죠? 앞에 오는 덩어리는. 얘는 얘 나름대로 최소값을 2로 갖는 게 맞아요. 언제냐면 얘랑 둘이 같을 때니까 A가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는 2분의 1이어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될 때는 1이어야 되는데 이거 둘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똑같은 A거든. A가 2분의 1이면서 1일 수 없잖아. 얘가 4라는 값을 가지면 얘는 2라는 값을 못 갖는다고. 반대로 얘가 2일 땐 얘가 4라는 값을 못 갖는다는 거야. 똑같은 문자 A를 공유하고 있거든. 게다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A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A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완전 어려운 얘기 했다 지금. 그죠? 외계어죠? 집에 가서 다시 봐. 잘 돌아가고 있어야 녹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참 한 거예요. 이제부터 자시면 이상하다. 이제부터 자면 이렇게 풀겠지. 욕할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개해야지 뭐. 할 게 없으니까. 전개해보면 요렇게 4a제곱 요렇게 하시면 더하기 4 요렇게 하면 더하기 1 요렇게 하면 a제곱 분의 1 정리를 다시 좀 해보면 4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생겼어요. 얘하고 얘는 둘이 곱하면 a제곱이 사라지죠. 문자가 사라진다고. 즉 곱하면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다고 치면 쟤네들이 더한 거니까 요거 없다고 치고 2배의 루트의 4a제곱이랑 a제곱분의 1이야. 근데 거기에다 지금 더하기 5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a 값이 변하면 이거 두 개는 변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다가 그냥 여기다 더하기 5 했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5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더하기 5는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계산하는 거라고. 다시 얘를 전개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잘 보면 얘랑 얘 A가 붙어있는 거 이거 두 개인데 얘네 둘은 곱하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기하 쓰시면 된다고요. 찌꺼기 더하기 5는 그냥 똑같이 더하기 5 하시면 되고요. 계산해보면 날라갈 거고 2 루트 4 그럼 4 더하기 5니까 9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것의 최소값은 9예요. 언제? 언제 9냐면 얘랑 둘이 같을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쩔이고. 다 더해서 9인데 이거 둘이 같고 거기다 5 더해서 9 됐대. 그러면 각각이 2란 이야기겠네. 그죠? 얘가 2고 얘가 2여야 더해서 9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라는 건 4a제곱이 2란 이야기니까 a제곱은 2분의 1이고 그래서 a는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a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플러스인 녀석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2분의 루트 2일 때 최소값으로 9를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엄청 많아요. 희한하게 예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운 거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보시면 여긴 별로 없고요. 너무 쉬운가? RPM 가서 보시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한 단원이잖아요. 엄청 많아요. 유형이. 꼭 보도록 하시고요. 앞에 코시-슈바르츠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좀 볼게요. 보긴 봐야 하거든요. 생긴 모양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할 텐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차이는 뭐냐면 여기 있는 a, b, x, y는 꼭 양수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고요. 다 더하기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차수가 좀 달라요. 요건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한 거고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거고 ax랑 by를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꼭 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되냐? 제곱이라고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생긴 모양이 이런 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이 식을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잘 들어, 정아야. 머리에 부어. 머리에 부어. 부어! 이 식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a제곱이랑 x제곱,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아니, 곱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럼 a제곱, x제곱이 되죠? 그거 루트 씌우시면 ax가 돼요.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 된다고요? 뒤에 오는 두 개를 b제곱, y제곱인데 요거 두 개를 곱하면 b제곱, y제곱이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by가 돼요. 그거 둘이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는 겁니다.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명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도 이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좌변에서 우변 뺄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지를 보는 거거든요. 전개를 해보면 좌변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요거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은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도 없어져요. 다시 정리해보면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완전 제곱식이에요. ay, bx 둘이 곱하면 abxy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ay-bx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제곱이니까 0 이상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 뺐더니 0 이상? 그럼 좌변이 항상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생길 거냐면 a 곱하기 y랑 b 곱하기 x가 같을 때 등호가 생기거든요. 등호는 ay랑 bx가 같을 때인데, 이게 a가 앞에 있는 거고 x가 앞에 있는 거라서 ay, bx 이렇게 생긴 걸 좀 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x로 나누고 y로 나눠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a로 나누고 b로 나눠요. 그러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b랑 x랑 자리를 다시 바꿔서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a랑 x랑 같은 게 아니고 a분의 x, b분의 y 그 비율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렇다 치고요. 이 부등식의 모양 자체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대놓고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어디지? RPM을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책에는 없네요. 대놓고 물어보는 건 없는데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언제 쓰냐면 요거 보이나요? 좀 글씨가 약간 잘렸네. 요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 4a 더하기 a분의 1 이거 좀 전에 우리 어떻게 풀었죠? 정아야? 네? 이거 어떻게 풀었죠? 그거 곱해가지고. 뭐요? 전개. 전개해서 풀었죠. 전개해서 어떻게 풀었죠? 전개에서 2 곱하기 루트 씌워서 그걸 뭐라고 본다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죠? 산술기하 가지고 풀었다고요. 얘를 전개해서 산술기하로 풀었거든요. 근데 요거 뒤에 오는 녀석이 a랑 a분의 1 더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자리를 싹 바꿀 거예요. 더하기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4a 더하기 a분의 1하고
a분의 1 더하기 a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거 오는 녀석 둘이 곱해가지고요. 루트를 씌울 거예요. 4a랑 a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4지. 루트 씌우면 2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녀석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울 거예요. a분의 1이랑 a예요. 둘이 곱하면 1이고요. 루트 씌우면 1이에요. 그 둘 더해서 싸그리 제곱할 거라고요. 그래서 9라는 최소값이 찾아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얘를 줄줄이 전개해서 산술기가 쓰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한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모양을 눈에 잘 찍어 두시면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산술기하 풀이가 먼저고요. 그거 알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 가지고 주로 수업할 거고 제가 설명할 때도 주로 그걸로 하겠지만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시면 좀 빠르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 식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이라는 형태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양은 곱해서 루트 씌운 거, 곱해서 루트 씌운 거,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정확히 말하면 얘는 사실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고 코시 부등식이고요. 이게 2개짜리거든요. A, B 2개고 XY 2개고 이게 3개짜리도 있어요. 모양만 보면 이건 책에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고요. X제곱, Y제곱, Z제곱이고요. AX, BY, CZ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하나씩 늘어난 거거든요. 요거 코시가 찾은 거고 요거 슈바르츠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코시 슈바르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요 녀석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RPM 풀 때 꼭 필요하고요. RPM은 지금 미리 잠깐 볼까요? RPM의 51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고 아예 이렇게 나오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해서 단원 이름이 아예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아예 대놓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양수가 아니고 실수 xy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일 때 x 더하기 2y를 물어봤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요. 얘는 그냥 1차끼리 더하는 건데 개수가 갑자기 생겨났거든.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다시 써보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에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부등호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니까 이거 그냥 4라는 이야기고요. 우변에 보면 이게 지금 x 더하기 2y가 된 거, 얘가 x 더하기 2y가 된 거거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여기 있는 거고 1차 2개니까 얘가 우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란 이야기고 b가 2란 이야기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얘는 5고요. 얘는 4예요. 그러니까 좌변은 20이고요. 우변이 x 더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식에 적당한 숫자 어떤 거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곱한 게 22하라는 건 실제로 안에 들어있던 x 더하기 2y라는 건 20은 루트 씌우시면 2 루트 5예요. 니네 둘이 자꾸 행복하면 나와서 노래 부르게 할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말했지만 x, y는 꼭 양수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값도 가질 수 있어요. 제곱한 게 이거 이하라는 건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더라. 최대값은 2 루트 5. 혹시 최소값 찾으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 루트 5. 언제 최대값 가질 거냐 하면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을 때. 혹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근데 a, b가 둘 1, 2 이렇게 생겼으니까 x랑 y도 1대 2라는 값을 가져야겠죠. 그죠? 그때 등호가 성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나오는 책도 있고요. 바이블이
설명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적어서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 풀어야 할 문제집에는 나오고 뭐 아마 교과서에도 무슨 여기 바이블처럼 한 걸음 더 이런 걸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앞에 여기 개념 확장하기 그래서 설명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알아두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활용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활용이니까 제가 풀어드리면 그냥 다 하는 거라서 해야 될 건 이거겠지. 우리가 써먹는 건 결국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요. 미지수 2개 나올 거예요. 2개 합이고 2개 곱이잖아요. 합이랑 곱 중에 누구를 물어보고 있는지 넓이니까 아마 곱이겠죠? 그럼 합은 일정하다는 이야기겠네. 합, 곱, 곱을 물어봤다고 합이 나와 있겠지. 이거 찾아가지고 곱에 쟤 왜 신난 거야? 나와 노래하게. 아니 쓸데로 쓴 거예요. 저희끼리. 내가 왜? 나 엄청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세요. 에? 해서 앞에 개념 콕콕인가요? 거기서부터 해서 예제랑 풀어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개념 넓히기는 이따 싹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거니까 개념 넓히기 질문은 일단 킵해 두시고 표현 바꾸기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4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풀어보세요.